모시겠습니다. 즉석 토크야, 즉석 토크야. 자, 오셨는데 즉석 토크로 김국성 정찰총국 우리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내가 몇 마디 물어보고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받을 거야. 직접 한번 물어보라고. 일단 몇 가지 내가 먼저 말하고 우리 여기 청년대학부 이제 그 사업단 이것들이 전부 다 거지들이에요. 얘들이요 집에 앉아서 부모 속만 썩이고요. 이게 대학은 또 더럽게 좋은 대학 다 나왔어. 다 나왔는데도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알바하다가 할 수 없이 여기 온 거야. 내가 돈 공짜로 준다 그러니까 여기 온 거야. 이것들이. 일단 몇 가지. 북한에는 이런 집회 있어 없어요? 볼 수가 없죠. 없어요. 이 자체가 행복입니다. 이야. 북한에는 청년 대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막 포럼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맛있는 것도 처먹고 꿈의 환상입니다. 당에서 조직하는 것 외에는 이런 포럼 꿈에도 생각할 수 없죠.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거의 체질화돼서 내가 자유가 없다, 속박돼 있다 이런 그 인식을 전혀 못합니다. 북한에 백화점이 있어요? 백화점이 있는데요. 제일 큰 백화점이 지금 그 행사 계속 하는데 김일성 광장 그 옆에 7층짜리 백화점이 있는데 몇 개 있어요? 그런 게 전국에요? 그거 하나. 그거 하나고요. 그럼 그 백화점에 백화점에 얘들같이 청년대학부 애들이 막 들어가서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살 물건이 없죠. 살 물건이 없어. 진열품이 기본이고 보여주기식 그것도 이제 진열장에 송글송글하게 이제 놔주죠. 보여주기식이고 그 인민반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은 우리 그 주민자치제와 같은 데죠. 인민반에서 이제 표가 나옵니다. 광복백화점 뭐 표 해서 신발 하나 사세요 하는 그런 표 가지고 가서 싸고. 전국의 그 청년대학 애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개성이면 개성 그냥 한경도 마음대로 다니면서 남자 여자애들 막 데이트할 수 있어요? 우선 남자 여자가 데이트하면요 이 청년들은 청년 조직에 다 망라돼서 생활하는데 거기서 사상투쟁합니다. 해이된 사상투쟁이 뭔 말이에요? 서로 비판해주는 자비판. 아니 자비판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비판을 하면 이렇게 앉은 분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뭘 잘못됐다 하고 또 비판해 주지. 왜 데이트했냐고? 그렇죠. 왜 혁명사상으로 무장한 사람이 데이트를 하냐 하면 학습을 잘못한다, 일을 잘못한다 이렇게 비판하죠. 그러면 북한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여기 있어. 손 들어. 내가 보내줄게. 그런데 이 문재인 이 개자식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북한에다가 갖다 연방제로 갖다 붙이려고 하는데 이 문재인 개자식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하자고? 윤석열 대통령님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빨리 문재인을 잡아다 가둬. 그 새끼는 간첩이야. 간첩이라고.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이 문재인 간첩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직접 질문을 받겠습니다. 손 들어봐요. 김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얘기해봐. 내가 대신 그렇지. 맥다니엘 드디어 나왔어. 마이크 갖다 줘봐요. 그렇지. 그 너로 TV 보면 예배 드리실 때 제가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배 드리실 때 중간중간에 눈물을 흘리실 때가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눈물의 의미가 왜 갑자기 흘리시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아우. 아이고 영적인 질문을 했네. 아이고야. 아이고야. 그 목사니까 같이 그 이제 그 사랑교회에서 예배할 때 아마 그거 물어보실 그렇지, 것 맞아요. 같은데 네.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이제 망명하기 전까지는 북한의 이제 주체 사상을 신봉해 가지고 수령을 위해서 순직할 수 있는 정신으로만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치자 옆에서 일할 수 있는 직위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개이 중에 빨개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장성택 처형 사건으로 해서 살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사실 나는 대한민국 좋아서 한 건 아니에요. 아니고 살기 위해서 왔다고. 살기 위해서. 첫째로. 아, 와 있으면서 내가 이제 깨닫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또 사랑교회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자꾸 접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울먹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복 중에 복이다. 이야. 그래서 그 망감이 교체하더라고요. 망감이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아마 그 간격에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이제 나왔어요. 자, 또 누가 질문할 사람 손 들어봐. 정신이 하나도 없어. 질문 물어볼지도 모르지. 그렇지. 저기 마이크 갖다 줘라. 그렇지. 뭘까? 그 북한에서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데이트 연애도 못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그 대표님은 북한에 계실 때 어떻게 연애했는지 약간 첫사랑을 예, 나는 지금 이 질문을 받으면서 이 자체가 얼마나 자유로운 복인지 우리 청년들은 못 느끼지요. 나는 막 순간순간 느껴요. 북한에서는 이런 질문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 예,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은 자라서부터 자유의 단맛을 먹으면서 크다 나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질문하는데요. 이 자체가 행복입니다. 예. 그 대답은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김구성 선생님은 출신 성분이 좋아가지고 이게 완전히요 북한에서 1% 안에 들어가는 1%도 더 성분이 좋으니까 결혼도 그들끼리만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사모님이 누구냐? 장성택이라고 들어봤죠? 장성택의 비서실장을 했어. 그래가지고 높은 사람끼리 이렇게 딱 짜맨 거야. 그래서 만났다 이 말이야. 대답을 내가 대신 다 해줬어요. 자, 또 한 번 질문 받읍시다. 좀 많이 질문해 주세요. 그렇지. 또 예. 여기다으로 그렇지. 골리앗이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그렇지. 알 수 있어요. 뭐야? 예. 해봐.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바라시는 게 있으십니까? 예.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에겐요. 지금 찾은 이 행복, 자유를 띄우면 죽은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지금 여기 모인 청년들은요 고생을 못 해보고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그걸 자기 피부로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렇게 청년들은 목사님 한 데서 설교를 받고 이것이 인생의 행복 중에 행복이다. 이걸 저는 알려주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요. 저 김정은 죽여버려야 돼요.
우리가 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유통일은 우리 민족의 마지막 수건이에요. 자유통일만 되면 G2 국가로서 세상 만방에 우리 대한민국을 대적할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통일은 다른 사람이 해주겠지 이런 생각 없애고요. 우리 청년들 개개인이 내가 주인이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나서면요 3년 안에 조국 통일 됩니다. 야, 그래서 저도 목숨을 바쳐가지고 제가 하나님께서 받은 과제는 자유통일 3년 내에 이룩하는 거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청년들이 그 어린아이처럼 철부지처럼 발버둥질하며 자꾸 삶에 대한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만족이에요. 이것 자체가 만족이다고. 왜 그러냐? 북한의 청년들은요 우선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자유도 없고 이제 것처럼 데이트도 못하고 그래요. 거기에 비해 보면 우리 지금 청년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조차 북한에 비하면 행복이다고 해요. 그러니까 철저한 자기 자신의 자각된 생각만 각오만 가지면 모든 것이 행복이다. 그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내가 아주 기초적인 게 물어볼게요. 예. 북한에 또 라면 먹어요. 라면. 그 라면 한번 말씀 올리지요. 이 북한에서는요 라면이 상층 계층에 있는 사람들만 먹는데요. 아, 그래요? 예. 근데 특히 이제 우리 한국 라면 있잖아요. 네. 이거 공개적으로 먹으면 단속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좀 잘 산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숨겨놓고 먹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하나 실례를 지어. 네. 북한의 그 지도를 받아가지고 용량을 받아서 자란 우리 좌파 세력 있잖아요. 좌파 세력 보면요 북한의 노동당 간부들 권력을 가진 사람 고용량 그대로예요. 뭔가 하면요 우리 좌파 세력들 보라요 반일 반미 외치잖아요. 그렇지. 근데 자기 자식들 미국에 유학 보내고 미쳤어. 그 다음에 뭐 렉사스 차 타고 뭐 볼펜도 일본 거 쓰고 그러잖아요. 앞에서는 반미 반일 하지만 참. 내가 하나 생동한 실례를 들지요. 네. 중국 대사관에요. 중국 대사관에요. 그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 같아요? 당비서단 말이에요. 당비서. 그 다음에 이제 대사예요. 아. 대사가 두 번째 자리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좀 고위층에 있었으니까 이제 당비서나 대사네 집에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군다고. 냉장고 열면요. 아. 여기 큰 비밀 말해주는데 김정은이 보면 또 이제 먹다 따갔다 할 수 있어요. 냉장고 열면요. 네. 한국에서 만든 고추장, 허허. 정어리 그 통조림, 이야, 참치 세상에. 통조림. 세상에. 한국 거 쓴다고 한국 거. 이야. 간장도 다 한국 거. 어허. 그러니까 여기 좌파 아이돌이 딱 북한 그대로 닮았다고. 에? 1인말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집에 가서 식사하고 냉장고 열고 일지 못 해봤으니까 나는 두 가면 다 내 마음대로 해요. 그렇구나. 그렇다고요. 근데 북한은 24시간 파는 예. 동네마다 24시 마트 있어요. 아니 우선 지방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평양시 자체가 암흑세상이니까 김일성 동상이나 혁명사족지 그 혁명 역사 박물관 그런데 동상만 불 비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우리처럼 이렇게 택배가 발달돼 가지고 그거는 우선 상층 있는 사람들부터 생각 못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있어요? 엘리베이터 지금 짓는 아파트에도 있긴 있지만 이제 그처럼 전기가 안 되니까 원시사회 사람들처럼 그 고층 건물까지 걸어 올라갔다 걸어 내려왔다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높은 층일수록 그 VIP 그 층으로 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북한에서는 1층에서부터 5층까지가 이제 간부들 사는 층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예,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전기가 안 오고 어느 경우에도 얼룩덜룩 하니까. 그 엘리베이터 20층 뭐 20층 25층 되는데 거기에서 예. 그 보일러 있어요. 보일러 잘 돌아가요? 지금 짓는 집에는 좀 전에 지은 고층 아파트보다 더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겨울이면 이제 전기도 안 오고 난방도 안 오니까 집 자체가 냉장고처럼 추울 거 아니에요. 그럼 겨울에 북한은 또 어떻게 해서? 겨울에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는 춥게 살려야 되고 좀 전에 진 아파트는 매 집 아파트에 그 난방 베란다에 이제 가마를 걸어 가지고 거기에 물 끓여 가지고 그 온수로서 방 덮이지요. 딱 한 방만. 그래서 이게 방 한 개만. 예? 한 개만. 연탄 보일러로. 그렇지요. 그 뭐 3개 방, 2개 방 돌릴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럼 겨울에는 전부 다 그 방 한 개에 다 그렇죠. 그 방 모여서 하나에 가족이 다 모여서 있죠. 그렇습니다. 북한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내가 보내드릴게. 기가 막히네. 그러면 불갈비는 1년에 몇 번 먹어요? 뭘 말입니까? 불갈비, 돼지갈비. 이제 그 북한에서 그런 말 하면 이제 목사님은 돼지갈비 같은 소리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이야. 예. 아니 근데 예. 내가 내가 군대 생활할 때에 예. 내가 그 훈련하러 그 DMZ 북한 경계선 거기 이제 예. 가면은 거기서 하룻밤 자고 나오는데 나는 탱크 부대라서 예. 그럼 북한 방송이 예. 막 소리가 들려. 예. 우리 오늘 쌀밥 2박 먹었다 막 이렇게 소리 지르거든요. 예. 그 평소에 그렇게 2박을 계속 먹었으면 소리 안 지를 거란 말이야. 그렇죠. 오늘 먹었다는 걸 예. 보니까 예, 그것은 적공국에서 그 대남 선전 선동을 위해서 가르쳐주는 수법으로 병사들은 외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학생이 되고 뭐라고 대답하냐? 예. 우리는 당뇨병 때문에 안 먹어. 참 기가 막히게. 온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아니, 하여튼 북한에서는 옷을 떠나서 먹고 입고 쓰고 사는 것이 이제 정치 체제상 공급제로 돼 있어요. 공급제로 하니까 이제 아까 내가 일백화점이라고 평양 제1백화점이라고 그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광복백화점, 그다음에 외화백화점, 락원백화점, 대성백화점, 평양시에만 볼 때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저도 북한에서 왔는데 뭐 북한을 뭐 폄하해서 억지로 이렇게 말하고 싶지 절대 않다고 사실 그대로 우리 청년들이 알아야 돼요. 응? 하니까 이제 백화점에 두고 가면 이 진열장에 쭉 보여주기식 진열이 돼 있고 가장 사기 싫은 상품들은 혹시 직접 제 돈 내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처럼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공급제로 해서 치약 하나, 뭐 신발 하나, 양복 하나 이렇게 반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한번 그거 가지고 가서 사고 그렇고. 여름 휴가 있어요. 여름 휴가. 휴가는 북한에서 1년에 아마 15일인데요. 예, 근데 그 휴가 쓰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못 써요? 그 휴가를 쓰면 혁명성이 없다고 욕먹지요. 그러니까 집안에 이제 대사 있을 때 뭐 상가가 났다든가 그다음에 뭐 결혼식이 있다든가 이럴 때 하고 겨울에 이제 김장할 때
그럴 때 휴가 쓰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휴가는 못 씁니다. 지금 여기 영상 하나 딱 띄워봐봐요. 북한하고 한국의 저녁에 찍은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인데 남한은 전기가 풍부해서 이렇게 인공위성 찍어보니까 남쪽은 전부 다 전기가 들어오고 북한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새카맣게. 저기 이제 보면은 우리 청년분들께서는 저거 과장해서 저렇지 않겠나 하는데요. 사실 저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지방들에 가면요, 이전은 그 뭐랍니까, 기름 여서 등장불 그거 써요, 그거. 아직도. 예. 그러니까 불 벌 생각을 안 한다고. 또 한 가지 생동한 신뢰를 둘지요. 그러니까 평양시가 이 정도면 지방은 어디로 갔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들이 이제 아파트 밑에서 뛰어넘려서 놀다가 불 오면 불 왔다 하고선 뛰어 올라가요. 왜 올라가나? TV 보기 위해서. 그 정도라고. 그게 총기가요 귀물이에요, 귀물. 그러면 텔레비는 하루에 몇 시간 틀어줘요? 텔레비는 오후 5시부터 저녁 하니까 밤 10시까지인데요. 5시부터 10시까지. 예,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인데 불 오면 보고 안 오면 못 보고. 그것도 못 보고.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까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 뭐 일자리 좋다 나쁘다 뭐 명브랜드도 찾고 서로 경쟁하면 그런 세계관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사는데 아주 좋은 겁니다. 근데 왜 내가 이런 충고를 하나? 우리 요 분단된 북한에 올라가면요, 앞에서 말씀 올린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심은 끝없잖아요. 계속 높은 곳으로 향하긴 향하지만 자기가 처한 것을 알고 그 자체를 믿고 노력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불만족을 가지고 불평조로 가면요 정신이 파괴되고요. 그렇게 되면요 사람은 돈돈돈돈 하다가 괴물로 변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북한에 대해서 이제 말씀 올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 북한에 유튜브 있어요. 유튜브요. 예, 유튜브라는 거는 그건 뭐 인터넷 실한 없습니다. 저 북한은 정보 차단의 나라기 때문에 인터넷 무슨 유튜브 이런 거 없어요. 근데 단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드문드문 유튜브다고 해가지고 북한에서 나오지요. 김순인이 무슨 유튜브 하고 그 젊은 아이들 유튜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요 선전선동부가 북한을 보여주기식 선전선동을 위해서 하는 거지, 북한에서 그렇게 유튜브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안 된다고. 마지막으로요. 예. 방송 채널이 몇 개 있어요? 방송 채널은 TV에서는 중앙TV 하고 이제 토요일날 일요일날인가는 체육통로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나오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그 소리방송, 유선으로 된 소리방송. 라디오는 일체 못 듣게 합니다. 라디오 못 듣게 예, 그 주파수로 해서 이게 정보. 그러면 채널이 3개밖에 없네. 없습니다. 근데 태영호 의원이 북한에서 내려온 태영호 의원 있죠. 국회의원. 태영호 의원이 북한 방송을 개방하자. 우리 남조선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나왔거든요. 그거는요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이라고. 비록 국회의원이지만요 저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요 저거 북한에요 김정은이 사상과 로선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먹여주기 위한 그 수단밖에 안 됩니다. 저 방송 개방론은요 평화시기 핵탄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에는 조금 더 동조하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냐 못 지키냐, 김정은이 한테 이기냐 못 이기냐 하는 심각한 자세로서 좁혀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말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숙청해 버려야 돼요. 숙청해 버려야 된다.
자, 광화문 광장에서도 예. 또 저하고 지방을 한 바퀴 돌면서도 예. 수도시 제가 물어봤고 말씀하셨는데 예. 건국후 70년 동안에 북한이 예. 우리 선생님이 북한에 있을 때 간첩을 교육해서 예. 남조선에다 파송하고 파송된 간첩을 총지휘하는 예. 실무자로서는 최고의 예. 자리에 계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정착총국. 예, 예, 예. 그러니까 15만 명을 파송을 했다. 예. 남조선에다가 예. 고정간첩을, 예. 직파간첩을. 그렇죠. 직파간첩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을 다시 간첩 만든 것이 예. 10배다. 예. 150만 명이다. 그렇죠. 그런데 본인은 간첩이라는 것을 모르지만 예. 직파간첩, 고정간첩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간첩이다 그러면 자기 부인도 모르는 거죠. 예, 예. 간첩인 줄. 예. 자녀들도 모르는 거죠. 모르죠. 그런데 자기 아버지, 자기 남편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예. 동조간첩. 예. 이 동조간첩은 숫자가 얼마나 된다 그랬어요? 그거는 저는 지금 제 사고로서 그렇지. 제가 조카 공작을 한 사람으로서 평가하면 네. 이재명이를 이번 대선 때 찍은 1614만 명은요 동료된 간첩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 하면요, 저 이재명이의 좌우명이 뭔가 하면 미군 철수예요. 이건 참 이 미군 철수로서 온 뼈와 살이 굳어져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김문 이 미군 철수는 누가 요구하냐? 김일성이가 요구했고 김정일이가 요구했고 지금의 김정은이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상 목적이 같다고 해요. 이재명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지하는 이 1614만 명의 명을 어떻게 우리가 규정해야 될 것이냐. 신뢰를 주지요. 김정은이가 우리 대한민국에 왔어요. 하면 이재명이가 자기 찍어준 사람들한테 김정은이 만세 외치자 하면 외치갔어요? 안 외치갔어요? 외친다고, 분명히 외친다고. 왜? 대통령으로서 이 사람들은 찬성 투표를 찍어줬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미군 철수하는 하자국이는 거 몰라서 찍어줬겠나요? 알고도 찍어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614만 표라는 이 사람들을요 알든 모르든 동조된 간첩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보수는 더 똘똘 뭉쳐가지고 이 좌파하고 이겨야 돼요.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응징이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리해 주면요, 그것도 북한 방식이에요. 북한은요 하나 양보하면 100을 양보하라고 그런다고. 100을 양보하면 악착스럽게 더 물고 들어와 가지고요 네. 죽여버린다고. 이 상태로 계속 가면은 예. 지금 이번에 대선에서 나타난 것이 윤석열을 찍은 사람이 24만 표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슬아슬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상태로 계속 몇 년 가면 예. 대한민국이 이게 존재하겠느냐? 아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오기 전까지 대남 조카를 하고 남조선 해방을 위해서 전략도 짜고 책략도 만들고 간첩도 파견하고 이를테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제 손금보다 더 잘 알 수 있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근데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조카가 우리 청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몇십 배 돼 있어요. 몇십 배. 그거는 뭐냐? 김대중이가 대통령 됐고요, 좌파에서. 네. 그 다음에 노무현이가 됐고요. 세 번째로는 저 문재인이가 대통령 됐어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 명의 대통령이
북한이 만들어줬다 그 말이에요. 에?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고. 따라서 앞에서 내가 말한 것처럼 1614만 명이 지금 이재명을 받들어 주고 있고 이재명이는 미군 철수를 위해서 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동작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대로 간다면 다시 말해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처럼 치매에 걸린 사람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기 뚜렷한 색채를 보이지 못하고 보수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행동을 대담하게 못한다면 12월 달에는요 저 탄핵을 위한 촛불이 아니라 횃불이 일어납니다. 횃불이. 그래가지고 전번 박근혜 정부 때처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요 네. 1년 만에요 연방제에 의한 남북 통일이라는 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요 1년 만에 완전히 김정은 통치로 우리 대한민국은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제 만약 탄핵을 해서 대통령 되면 6개월 내로 미군 다 내쫓아 버리지요. 극하면 그날이 바로 김정은이 통치 밑에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께서 지도하시는 이 천만 조직 운동에 목사님이 지시하는 데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때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고수하고 자유통일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가요 예. 지금 전쟁이 났잖아요. 예. 났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뭐 환율도 올라가고 세계 경제가 뭐 난리 났는데 우크라이나에 전쟁 난 것을 보니까 예. 우크라이나는 나라에 예, 꼭 우리나라의 전라도 사람들처럼 그렇죠. 좌파 세력과 같이. 러시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600만이 살고 그렇습니다. 있었더라고요. 예. 그리고 종족 자체가 예, 이 인종 자체가 러시아 계열, 그렇죠. 스라브족이 예, 예. 600만이 사니까 예. 거기 인구가 4천만 중에서 예. 사니까 이제 그들이 푸틴한테 예.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하니까 예. 푸틴이가 KGB를 통해서 공작을 해서 예. 결국은 전쟁을 시작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시작하니까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예. 러시아계의 사람들이 막 만세하고 들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 주사파 세력 있죠. 예. 주사파가 어느 날 미사일을 동해로 안 쏘고 예. 서울에 한 방 딱 때리면 예. 한국에 있는 주사파 1600 몇만 사람들이 예. 바로 그냥 뭐 김정은이한테 김정은 만세하고 그렇죠. 들고 일어날 것이 아니냐 이거지.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저는 뭐 100번 그렇게 동의하고요. 예. 이제 우리 우크라이나 국민들처럼 러시아에 청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100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과거로 돌아가면요. 6.25 전쟁도요. 우리 박헌영이 대한민국의 남로당 당수였던 박헌영이가 북한에 가서 저거 가면 다 이긴다고 맞아요. 환영한다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도 갔다 해서 러시아 전쟁 보고서니 지금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나 하면요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이가 잊지 마세요.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하하. 바짝 힘을 가지고 지금 있어요. 야. 그래서 저렇게 열흘 동안에 5번에 걸쳐서 이틀에 한 번꼴로 지금 미사일을 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다음에 언제 또 한번 시간 내서 충분히 한번 설명할 기회를 갖기로 하고 최종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강화문에서 애국운동 안 하면 예. 천만 조직 운동 안 하면 예.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100번 그래요. 뭐 그렇겠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불행은 예고 없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예고를 수없이 줘요. 수없이. 응? 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우리 목사님께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못 깨어나면요 그건 뭐 100대 100으로 우리는 김정은이 통치한 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전의 민주화 투쟁 한 것처럼 뭐 김정은이 한데 우리가 먹혀지면 그때 목숨 내걸고 민주투쟁하자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는데요. 네. 그건 꿈 같은 소리예요. 솔직히 여기 앉은 분들 총구 앞에 몰이 내들 사람 있어요? 없죠. 북한은요 딱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언뜻 하면 다 죽여버린다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처럼 잘못하면 감옥에 1년 뭐 3년 5년 이런 법 없어요. 어? 말 안 듣으면, 당의 말을 안 듣으면 죽이는 게 보약으로 돼 있어요. 여기 정치의 방식이다. 여기에 안 온 젊은이들하고 예. 내가 대화를 해보잖아요. 예. 대화를 해보면 이제 주사파 애들이지. 예. 같은 나이가 또 비슷해.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북한로 가자는 얘기냐 이렇게 예. 내가 물어보니까 예. 일단은 목사님 예. 통 크게 예. 북한한테 나를 넘겨주자는 거예요. 넘겨줘도 예. 북한이 한국을 소화할 힘이 없다. 예. 어떻게 북한이 삼성전자를 운영하겠냐? 예. 어떻게 현대자동차를 운영하겠나? 예. 그때 일단 북한한테 넘겨주고 우리가 인구가 배가 되니까 예. 북한은 2,500만 우리는 5천만이니까 넘겨준 뒤에 그때 우리가 다시 민주화를 하자. 그때 김정은 물러가라 예. 이렇게 해서 다시 찾으면 된다 이거야.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번 이해됩니다. 저는 왜냐냐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서 자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사고 방식도 자본주의 가치관에 의한 한국식 사고 방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것처럼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은 북한의 정치 방식을 모르는 데로부터 그런 사고를 하는 거예요. 북한은요 이제 들어오면요 말 안 듣는 사람은 일단 죽인다고. 자, 죽인다고 하면 이제처럼 그 총구 앞에 몰이 내댈 사람 없어요. 아무리 뭐 SK 채태원이 뭐 저 삼성의 이재명이 아니 이재명이가 아니라 이재영이 오라 하면 와야 돼요. 운영하라 하면 운영해야 되고 돈 가져오라 하면 가져와야 되고 한 1년 지난 다음에 너 빚기라 응? 하면 또 빚겨야 되고 이거 우리 국영기업으로 하겠어 하면 또 한다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정치적 본질 그 잔인성 정치에서도 그 잔인성 저기서는 인간을 죽이는 거로부터 출발해서 저런 국가를 만들었어요. 응? 또 말하지만 우리는 잘못하면 감옥으로 가잖아요. 저기는 감옥이 아니라고. 정치적으로 말 안 듣는 사람은 죽인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국가가 오늘까지 지탱해 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 가치에서 가장 귀중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유지요. 자유 속에 우리 인간의 삶에 희망이 있고 꽃이 핍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뿌리채 뽑아버린 나라가 저게요. 그래서 북한 국민들은요 정신적 불구자가 됐다고. 제 머리를 가지고 자유적인 사고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 하면 북한은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주체인 나라라고 하지만 저 북한 국민들처럼 자주적 의식이 없고 창조적 의식이 없고 자유의 유전자가 파괴된 나라는 이 지구상에 저 북한이라는 땅밖에 없습니다. 즉 한마디로 규정하면 모든 국민들이 정신적 불구자로 된 현대판 노예사회, 원시사회입니다. 제 이 말을 꼭 믿으세요. 저는요 다른 사람들처럼 북에서 온 사람들처럼 고지서리하고 풍부질해서 바람 일으키고 절대 전 그런 걸 바라지 않아요. 제가 이제 이 말한 것을 진리라고 하기까지는 제가 좀 망신스럽지만 그 정도로 제 말을 믿으세요. 해서 우리가 북한대 이기려면 지금은 정광훈 목사님께서 지도하시는 대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지도자로 한
여기에 복종돼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가장 힘 있는 게 누구냐? 우리 청년들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자기 자신을 믿고 내 한 명이 10명, 100명의 청년들을 묶고 세우겠다. 이런 결단적인 각오를 가지면 됩니다. 왜 되냐? 또 말하지만 지도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계세요. 그러니까 신심 갖고 힘을 갖고 진행합시다. 그래서 당장에는 이번에 그 10월 10일 날에 또 하는데 어떤 분들은 어제 했는데 뭘 또 하나 지칠 수 있어요. 한 가지 알려주지요. 투쟁은 계속돼야 됩니다. 투쟁은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좌파를 완전히 청산해 버리고 자유 통일할 때까지는 투쟁은 계속해야 돼요. 계속. 투쟁이라는 것은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게 투쟁 아니에요. 신념에 찬 확신을 갖고 우리가 세운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목숨을 버리는 각오로 할 때 우리는 백전백승하고 자유통일은 이루어집니다. 예. 자, 박수하겠습니다.